박정혜 씨 72세. 그녀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오후였습니다.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따스했지만 그 빛은 텅 빈 소파와 먼지 낀 액자들만 비출 뿐이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가 된 지 어느덧 2년. 세월은 물처럼 흘렀지만 그녀의 하루는 늪처럼 고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렸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일상이었고 존재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멀어져 갔습니다. 서울과 부산, 그리고 미국.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마음의 거리도 멀어졌습니다. 전화는 가끔 왔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 혹은 누군가의 생일이 다가올 때. 하지만 대화는 늘 비슷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잘 지내시죠? 형식적인 안부. 그리고 곧 바빠서 끊어야 한다는 말.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손주들의 웃음소리는 그녀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혼자 먹는 식사. 밥상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국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차라리 굶는 게 나을 것 같은 날도 많았습니다. 밤이 되면 정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TV를 틀어도 소리는 그저 배경음일 뿐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외로움은 무거운 돌처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뭐 하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를 견디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기력은 점점 떨어졌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동네 병원, 익숙한 복도, 그리고 소독약 냄새. 의사는 검진 결과지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정혜 씨, 스트레스성 고혈압이에요. 수치가 꽤 높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대로 가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의사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마음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책상 옆 서랍에서 한 장의 전단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여기 지역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예술 치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림이나 음악 같은 걸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단지에는 형형색색의 물감과 붓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색을 입히세요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전단지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술이야 하는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전단지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 전단지는 그대로 거기 있었습니다. 지나칠 때마다 눈에 들어왔지만 선뜻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무슨 그림을, 다른 사람들은 젊고 실력 있는 사람들 뿐일 텐데 나만 뒤처지면 어쩌나. 두려움과 망설임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공허한 일상이 더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언젠가 아무도 모르게 쓰러지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직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예술 치유 프로그램 신청하시려고요? 좋아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박정혜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 결국 깔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문득 이렇게 외출 준비를 하는 게 얼마만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3층 미술교실. 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뭔가 활기찬 분위기.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정희 씨시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사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물감이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손에는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이시죠? 괜찮아요. 천천히 시작하면 돼요. 여기 앉으세요. 창가 쪽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도화지와 물감, 붓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은퇴한 듯한 남성이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이세요? 저도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재밌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사는 간단하게 붙잡는 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유롭게 마음 가는 대로 그려보자고 했습니다. 주제도 정답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느끼는 것을 표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일단 파란색 물감을 찍었습니다. 붓끝에서 번져나가는 색. 도화지 위로 물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색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주 2회 월요일과 목요일. 그녀는 빠짐없이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붓질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색을 선택하는 것, 선을 긋는 것, 그 작은 행위들에서 묘한 즐거움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감이 섞이며 만들어내는 새로운 색들, 붓끝에서 탄생하는 형태들. 그 모든 것이 신기하고 경이로웠습니다. 복지관 미술교실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후 우울증을 앓다가 이곳에 온 이순자 할머니, 정년퇴직 후 새로운 취미를 찾아온 김철수 선생님, 이혼 후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던 50대 여성 최미영 씨. 모두가 각자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이곳에 왔습니다. 어느 날 그림을 그리다가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미술 시간. 선생님이 자유화를 그리라고 하셨을 때 그녀는 우리 집 앞 골목길을 그렸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감나무 골목을 달리는 고양이, 저녁 해가 지는 하늘. 열심히 그렸습니다. 다음 날 선생님이 그녀의 그림을 교실 뒤편 게시판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날의 뿌듯함, 그 벅찬 기쁨. 그 기억은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땐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꿈도 있었습니다. 커서 화가가 되고 싶다고 크레용으로 일기장 귀퉁이에 썼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며 그 꿈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림은 취미로만 하는 거야. 돈 되는 일을 해야지. 부모님의 말씀. 여자가 무슨 화가. 시집이나 잘 가야지. 주변 어른들의 말. 그렇게 그림은 그녀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육아와 살림, 시댁일과 남편 뒷바라지. 그것이 그녀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꿈은 깊은 곳에 묻혔고
어느새 잊혀졌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잊은 게 아니라 잊어야만 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72세가 된 그녀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물감처럼 캔버스 위로 스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린 그림들에는 색이 많았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어두운 색도 있었지만 밝은 색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슬픔과 기쁨, 고통과 희망이 뒤섞인 어느 수업이 끝난 후였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그녀의 그림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씨, 그림에 정말 많은 감정이 담겨 있네요. 삶이 느껴져요. 단순한 그림이 아니에요. 정희 씨의 이야기가 여기 다 있어요. 이 그림들이 정희 씨 삶에도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치유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인정. 오랜만에 느껴보는 존재 가치.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 그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오랫동안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처진 어깨.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 살아있는 빛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박정혜 씨는 마음먹었습니다. 그림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로, 지나온 세월을 잊고 살았던 자신을 다시 만나기로, 집에서도 매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창가에 앉아 붓을 드는 것. 그것이 하루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받은 도화지들과 물감을 식탁 한쪽에 정리해두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렸습니다. 어떤 날은 창밖 풍경을 그렸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핀 코스모스, 저녁 노을, 비 오는 날의 하늘. 어떤 날은 기억 속 풍경을 그렸습니다. 어릴 적 살던 시골집, 엄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갔던 놀이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그녀에게 명상이 되었습니다. 붓을 들고 있는 동안만큼은 외로움도 불안도 잊혔습니다. 그저 색과 형태에 집중하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텅 빈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가을이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고 바람에 낙엽이 흩날리는 계절. 복지관 게시판에 한 장의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제5회 마을 어르신 작품 전시회 참가자 모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마을 문화센터에서 어르신 작품 전시회가 열려요. 참가 신청서가 여기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작성해 주세요. 전시회라니.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그림을 내놓는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직 실력도 부족한데, 다른 분들처럼 잘 그리지도 못하는데,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 한쪽에 기대어 놓은 자신의 그림들. 지난 몇 달 동안 그린 그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 장씩 펼쳐봤습니다. 어릴 적 살던 시골집 풍경. 엄마가 계시던 부엌.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걸었던 강변길. 그리고 최근에 그린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 그림들을 보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그림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자신의 삶 그 자체라는 것을.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두 점을 골랐습니다. 하나는 시골집 마당에 감나무를 그린 것. 다른 하나는 석양이 지는 바다를 그린 것. 떨리는 손으로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전시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박정혜 씨도 자신의 그림 두 점을 조심스럽게 가져왔습니다. 액자에 넣은 그림은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그 무게가 왠지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전시실은 넓고 밝았습니다. 하얀 벽면에 차례로 그림들이 걸렸습니다. 박정혜 씨의 그림은 창가 쪽 벽에 걸렸습니다. 햇살이 그림 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후 2시 전시회가 공식적으로 개막했습니다. 구청장과 복지관 관장의 축사가 있었고 하나둘 관람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들, 복지관 관계자들, 그리고 가족들. 박정혜 씨는 전시실 한쪽 구석에 서서 조용히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그림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누군가는 멈춰 서서 한참을 바라봤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시실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림이 여기 있다고 하던데.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큰딸과 작은 아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이 올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큰딸 수진이가 그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작은 아들 준호도 뒤따라왔습니다. 박정혜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복지관 선생님이 연락 주셨어요. 엄마가 전시회에 출품하신다고. 우리가 안 올 수 있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엄마의 그림을 찾아 전시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가 쪽 벽에 걸린 두 점의 그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던 수진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게 엄마가 그리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옆에 서서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감나무 그림, 석양 바다 그림. 그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 줄 몰랐어요. 수진이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요. 엄마, 이 그림들 정말 대단해요. 마음이 느껴져요. 박정혜 씨는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그림을 보고 있다는 것. 그들이 자신을 새롭게 보고 있다는 것.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가 이런 재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엄마가 뭘 좋아하시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준호도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올게요. 그리고 엄마 그림, 우리 집에도 하나 걸고 싶어요. 박정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인정받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의 눈물이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그녀는 자신의 그림 앞에 다시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고 전시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전시실 안을 물들였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누굴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리는 동안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붓을 쥐고 있는 이 순간 나는 진짜 나예요. 그 순간이 그녀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저 박정희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삶.
그것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주 후 복지관 강사 선생님이 그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정희 씨, 요즘 새로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적응하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정희 씨가 그분들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희 씨는 마음을 잘 헤아리시니까.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위로와 격려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봐 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붙잡는 법을 알려주고 색 섞는 법을 보여주고 무엇보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새로 온 어르신들은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자연스럽게 보조 강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관장은 그녀에게 정식으로 또래 멘토 역할을 제안했고 그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예술을 통한 나눔.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가르치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누군가의 그림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누군가가 처음으로 미소를 짓는 순간을 보며 그녀 자신도 함께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벚꽃이 만개한 아침, 박정혜 씨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바람과 새들의 지저귀, 아래층 아이들의 웃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모든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커피를 내리며 오늘 할 일을 떠올렸다. 오전 10시 복지관 미술 수업, 새로 오신 두 어르신 돕기, 오후엔 이순자. 할머니와 김철수 선생님과 차 한잔, 저녁엔 준호와 손주 방문. 예전엔 외로움이 두려웠다.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혼자 있는 시간조차 명상과 치유의 시간이다. 집도 달라졌다. 텅 빈 벽엔 직접 그린 풍경화가 걸렸다. 거실엔 석양 바다, 침실엔 감나무, 작은 방엔 꽃밭 그림. 집 안 곳곳에 색과 생명이 있다. 지난주 아래층 김 선생님 부부가 다녀가며 집이 참 따뜻하네요. 그림들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최고의 칭찬이라 느꼈다. 자신의 그림과 집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니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수진이와 준호도 자주 찾아온다. 명절이 아니어도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엄마가 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새 그림을 보며 감탄하고 복지관 이야기를 들으며 웃는다. 관계가 회복되었고 오히려 더 깊어졌다. 지난달 수진이는 사무실에 엄마 그림을 걸었다며 사진과 함께 동료들이 다 좋아해요. 엄마 진짜 자랑스러워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녀는 한참 웃었다. 요즘 그녀는 사계절 시리즈를 그리고 있다. 각 계절의 풍경과 감정을 담은 그림. 봄과 여름은 완성했고 지금은 가을을 그린다. 내년 봄 복지관에서 개인전을 열 계획이다. 1년 전만 해도 상상 못한 일이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된다. 자신의 이야기를, 삶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 어느 저녁 하루의 그림 작업을 마치고 붓을 씻으며 물통 속 색이 번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빨강이 파랑과 만나 보라가 되고 노랑이 파랑과 만나 초록이 된다. 삶도 이렇게 섞이고 번진다고 느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주황빛 하늘과 붉은 구름, 어두워지는 지평선. 석양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72년의 삶 속 처음 느껴보는 자기 확신. 방은 어두워졌지만 석양의 빛만으로 충분했다. 오늘 그린 그림도
그 빛 속에서 빛났다. 가을 단풍산 흐르는 개울, 하늘 높이 날아가는 철새들. 그림 속 하늘은 노을로 물들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품은 색깔들,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친구들과 그림을 그리고 새로 오신 어르신을 돕고 자녀들과 회복된 관계를 이어가며 매일 아침 붓을 잡는 일. 모든 것이 축복이었다. 노년의 행복은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고 억눌린 감정을 표현하며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아직 늦지 않았음을 믿는 것이다. 박정혜 씨는 그것을 그림을 통해 발견했다. 붓을 들고 색을 고르고 캔버스 위에 마음을 담는 작은 행위들이 삶을 바꿨다. 밤이 깊어도 마음은 평온했다. 내일 또 복지관에 가고 그림을 그리고 웃고 이야기할 것이다. 집에 돌아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또 다른 그림을 시작할 것이다. 창밖엔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반짝이는 별 오랜 시간을 견뎌온 빛. 노년의 행복은 자기 표현과 관계 속에서 피어났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와 자신을 믿는 마음. 72세에 다시 시작한 삶. 붓 하나로 되찾은 자존감, 그림 한 장으로 회복한 관계, 매일 아침 느끼는 살아있음.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 더 많은 그림을 그릴 것이고, 더 많은 사람과 만날 것이며, 더 깊이 자신을 탐험할 것이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계절, 그 계절에도 꽃은 핀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밤이 찾아왔지만 그녀의 집 창문엔 여전히 불빛이 켜져 있었다. 내일 그릴 그림을 구상하며 미소 짓는 그녀. 그리고 그 미소 속에 모든 답이 있었다.